슈퍼리그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했던 인물이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페레즈 회장과 관련된 그 이전에 네. 시간이 꽤 오래 지난 그 통화 내용 같은 거 녹취록이 지금 나오면서 약간의 이슈가 있어요. 2006년, 네. 2012년이라고 합니다. 옛날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페레스가 회장직에서 물러난 직후의 이야기도 담겨 있고 중간 내용까지도 좀 담겨 있는데 어쨌든 페레스 입장에서는 좀 불쾌할 수밖에 없죠. 뭐 어쨌든 사석에서 한 얘기들이 네.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누군가가 내 얘기를 갑자기 녹취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바로 이렇게 공개를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시간이 15년 전 그리고 그렇지. 9년 전. 9년 전. 예. 한참 예전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되게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당사자들은 좀 어떨까? 라울과 카시아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내용이 그렇게 유쾌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당사자들은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기게 만드는. 뭐 그건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석에서 한 얘기들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사석에서 무슨 얘기는 못 합니까? 네. 예, 근데 물론 뭐 심정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해? 이렇게 생각은 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막 얘기를 해가지고 누군가를 막 비난하고 이런 건 아니었으니까 저는 어쨌든 이게 유출되거나 이런 게 난 별로라고 생각을 네. 먼저 하는 게 맞지 저도 않나. 개인적으로 유출 이 자체만으로 되게 잘못된 행동이 나왔다. 유출을 왜 합니까? 네. 일단 그에 대한 어떤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을 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뭐 의도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두 번째는 이게 내용상으로 유쾌한 내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들 간의 관계를 너무 과대해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06년이면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 개념이 너무 15년 전. 15년 전. 그리고 9년 전이에요. 숫자 개념이랑 이거랑은 좀 2021 빼기 2006을 하면 되는데. 그 네 자릿수 빼기는 21 빼기 6 하면 되죠. 그러네요. 두 자릿수구나. 네네네. 네, 15년 15, 전. 예. 그리고 9년 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오래전 얘기이기 때문에 그동안 이들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니까. 실제로 지금 라울은 저 카스티아 감독이고 잘 뛰고 있잖아. 네, 그리고 저기 카시아스의 경우는 레알 정확히 말하면은 재단에 지금 합류해 있죠.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같이 얼굴도 많이 보고 얘기도 많이 했을 텐데 이 내용이 뒤늦게 공개된 것만으로 이들 간의 관계가 어떨지 뭐 굳이 과대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나온 것만 우리 쭉 얘기를 해보죠. 네, 일단 엘 컨피덴셜에서 녹취록을 공개한 겁니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페레스는 해당 녹취록을 통해서 그동안 레알 출신이었던 라울 곤잘레스 또 이케르 카시아스를 아무래도 그 당시 뒷담했던 내용이 좀 공개가 됐는데요. 당시 선수들에 대해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논조로 대체적으로 비난을 좀 가했던 게 페레스 회장이었습니다. 일단 라울 곤잘레스 얘기를 먼저 해보면 이때가 이제 페레즈 회장이 회장직에서 이제 물러난 다음의 얘기라고 그렇죠. 합니다. 정확히는 그 직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는 내가 아는 최악의 사기꾼이다. 라울은 레알 마드리드를 파괴했다. 구단이 자신의 것이라 생각하고 구단의 모든 것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이용해 먹었다. 내가 마드리드를 떠난 건 라울 곤잘레스 때문이었다. 그는 이러한 행동으로 선수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선수단의 분위기를 저하시킨다. 라울은 연봉으로 2천만 페세타를 받는데 근데도 표정이 밝지 않더라. 호나우드와 베컴은 뭐 3천만 유로, 지단은 2,500만 유로를 벌어다 줬는데 라울은 뭐하냐? 연봉은 엄청 받아가는데 구단 뭐 시장가치 수익을 남겨주진 않는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 이 얘기를 가지고 페레즈를 일부러 옹호할 필요도 없고 저는 근데 이것만 가지고 페레즈를 욕하기도 어려운 것이 이들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실제 그때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리고 솔직히 녹취록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정말 원본일까? 뭐 어딘가 이렇게 걷어내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발췌가 굉장히 무서운 일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얘기가 있은 다음에 라울은 어쨌든 레전드잖아. 그렇죠. 그래서 라울에 대해서 정말 막 되게 말도 안 되는 대우를 했다. 그럼 모르겠는데 라울 곤잘레스 어쨌든 레알 마드리드에서 아주 멋지게 은퇴하는 그림을 그려주지는 못했던 건 맞지만 모든 선수가 그럴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떠날 때 어쨌든 라울도 주전 자리를 좀 원했었고 그래서 샬케로 간 거였고 레알 사정상 주전 자리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우할 만큼 해주고 이제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샬케랑 은퇴 경기 해줬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데려와서 지금 또 카스티아부터 코치까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건 대우해준 거죠. 여기 이 얘기가 설령 뭐 그래 페레즈가 이런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 손 치지만 그 이후에 라울에 대한 어떤 구단 차원의 배려가 있었기 때문에 난 그래 뭐 이러가지고 페레즈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라기보다는 이런 얘기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고 그 이후에 라울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누가 일부러 이간질 치려고 그러나? 라는 생각이 사실 좀 먼저 들어요. 저도 그게 좀 먼저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행보들을 보면 당장 라울이 떠날 때 행보만 보더라도 구단과 라울의 뭐 어떤 관계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이고 페레즈가 그냥 그 당시 약간 개인적인 아쉬움만 좀 있었을 수 있다. 당연히 원래 사람이 사람 간에 여러 그룹이 있으면 서로 간에 약간 크고 작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지가 이제 주원 형이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인간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갈등은 있다.
그런데 그 갈등을 어떤 식으로 봉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나도 그 얘기에 동의해요. 어떤 일이 그 당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구단과 라울과의 관계는 나는 크게 문제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 얘기하는 뭐 최악의 사기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은 뭐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했을 수 있지만 이후에는 어떻게 변했을지 모르는 일이고 이것도 앞뒤 얘기를 또 들어봐야 되는 거고. 맞아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중간중간에 뭐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약간 섭섭한 감정 드는 때가 있잖아요. 저 형 짬먹어 찍었을 때 종찬이 형이 제 냉면에 있는 고기를 혼자 제 걸 뺏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 정도면 냉면 얼굴에 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확 이렇게 그러면서 들어 엎었어야 됐는데 네. 그때 만약에 저를 인터뷰했으면 이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최악의 사기꾼이다. 네. 냉면에 내 고기를 그렇죠. 먹었다. 그럼 사람들이 다 이제 고기는 인정이지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형짬 먹어 영상은 멤버십에 있는데 네. 잘 나중에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알겠습니다. 멤버십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아무튼 저는 이 얘기가 이렇게 그냥 가볍게 우리가 농담삼아 다른 얘기를 해도 될 정도로 네. 심각하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라울 그렇고 네. 카시아스 얘기도 봅시다. 카시아스 얘기 키도 작고 불쌍한 놈이다. 네, 키 작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사실. 네. 근데 뭐 사실 골키퍼 치고 키가 작은 건 사실이에요. 그건 맞아요. 네, 피온2 당시에 카시아스가 정말 좋은 키퍼였지만 키가 작긴 했었죠. 네. 뭐 오로지 여자친구에게만 정신이 팔려 있다. 마치 어린애 같다. 여자친구 입장에서 마치 산책 갈 때 데리고 다니기 좋은 말 잘 듣는 강아지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친구 말에 너무 고분고분 따른다. 자기 줏대가 없다. 이 얘기를 이제 페레즈는 좀 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건 좀 맞긴 맞아. 그 아내분, 나는 이제 카시아스가 아내분이죠.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내분과 뭐 둘은 좋겠지만 구단과 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이후에 좀 안 좋았어. 소동이 있었어요. 네. 네, 우리가 그 축구 선수의 아내분이 약간 SNS 상에 어떤 글을 잘못 남기다든지 아니면 뭔가 공식석상에서 인터뷰를 잘못했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아내분이 오히려 남편의 어떤 직장 생활에 방해를 준 경우들이 몇 번 있었죠. 뭐 완다 마냥. 네, 완다 같은 그게 대표적이고. 남자나 여자나 배우자 진짜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남자 잘 만나야 되고 남자도 여자 잘 만나야 돼요. 저는 그래서 신중합니다. 너무 신중한 거 아닙니까? 그냥 신중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아 그래요? 언제까지 신중할 거죠?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되게 신중한 게 조심스러워. 좋아요. 맞아요. 아무나 만나면 안 돼. 그렇죠. 네. 네. 너는 좀 만나고요. 예. 예. 저 그것도 신중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카시아스의 경우는 실제로 그 아내분의 어떤 말썽이 있었죠. 그래서 레알 팬분들은 그래도 이 얘기는 왜 나왔는지 배경 정도는 이해하실 수는 있는 것 같아요.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레알 마드리드 팬들은 그래서 정치아스다 막 이런 얘기도 막 하고 그랬었잖아. 뭐 그런 얘기 논란이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역시 무리뉴와 어떤 갈등이 어떤 그 거기에 있었던 일들이고. 네. 그리고 보면은 엘 클라시코 직전에 카시아스가 후연에 늦은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여자친구와의 말다툼 때문이었다. 그는 우리가 범한 최악의 실패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그를 너무 옹호해주는 느낌이 든다. 카시아스의 여자친구인 사라 카르보네로는 돈과 명예밖에 모른다. 자기가 슈퍼스타라도 된 줄 알고 행동한다. 라고 일단 내용을 얘기를 했었죠. 자,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 카시아스 이제 2010년도 이후에 네. 10년대 이후에는 카시아스가 많이 부진했어요. 만약 폼이 떨어진 때가 많이 있었죠. 부진했습니다. 그 1314 때 결승 당시에 카시아스의 실수가 이제 있었죠. 아틀레티코전 실점 빌미가 네, 됐었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를 생각을 해보자면 축구적으로 봤을 때 카시아스가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의 주전 골키퍼를 할 수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내가 레알 마드리드 팬이라면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디에고 로페스가 주전 자리를 대신 차지했을 때가 있었고 그때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카시아스가 디에고 로페즈에 대한 어떤 비판글이 담겨있던 거에 좋아요를 눌러가지고 그래. 그게 약간 논란이 된 적이 있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생각을 해보면 뭐 포르투에서 은퇴했을 때도 레알 마드리드 구단 차원에서 어떤 메시지를 보내주기도 네. 했고 나는 이거 역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페레즈가 뒷담화를 했다 칩시다. 네. 뒷담화하는 걸 옹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것만 봤을 때 과연 이 얘기가 모두 다 사실인지 뭔가 발췌된 건 없는지 그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다 모든 걸 다 알고 있어. 그러면 야 이거 얘기 좀 심하네 라고 했을 텐데 아주 일부만 이야기가 나온 데다가 그 이후에 구단과 어떤 선수 간의 어떤 이런 게 아주 문제가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까랑 똑같습니다. 누가 이거를 굉장히 좀 이간질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느낌이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는 누구한테도 유쾌한 얘기는 아닌 것 그래. 같아요. 페레즈도 기분 나쁠 거고 페레즈는- 이들도 기분 나쁠 거고. 그리고 페레즈는 성명을 했죠. 자 이거 봅시다 바로. 네, 구단에서 이제 공식 성명서가 발표가 나왔습니다. 네. 페레스 입장에서 이제 서술이 됐는데 이번에 공개된 내용은 전체 대화의 일부 구절에 불과하다. 이 내용이 이제야 공개된 것은 내가 슈퍼리그 추진자로 나섰기 때문인 것 같다. 아마 반대하는 일부 쪽에서 좀 뿌린 것 같다라고 주체를 그렇게 보는구나. 페레즈는 그렇게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이 문제를 맡겨 해결짓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저는 이렇게만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러니까 전 항상 뭐 사안에 따라서 선수들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구단의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팬들의 감정이 이해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르잖아요.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견지 어디에서만 똑같이 보긴 어려우니까. 왜냐면 나는 제3자니까 네. 구단도 아니고 선수도 아니고 그 구단의 팬인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 볼 때마다 다른데 이거는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일방적으로 피해를 봤어요. 라울이나 카시아스가 일방적으로 구단에 대해서 피해를 봤어. 그러면 좀 이거 야,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나름대로 저는 레알 마드리드는 그 이들에 대한 배려를 해줬다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설사 페레즈가 이렇게 뒷담화를 했다 치더라도 실제적으로는 그렇고. 그리고 페레즈 회장의 이야기 역시 뒷담화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나 풀 대화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고 이때 이들 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평가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그리고 오래전이에요. 뭐 라울이나 카시아스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뭐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모르니까.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체 상황을 다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거는 저는 이런 거 나오는 거는 좀 별로 안 좋더라고. 막 녹취록 나오고 이런 거 안 좋아요. 가정부터가 일단 이 녹취록을 왜 공개했나, 그리고 공개한 경로도 좀 그렇고 좀 별로야. 그래서 저는 어차피 지금 카시아스도 페레스도, 카시아스는 아무래도 은퇴 당시에도 이게 건강 쪽에 약간 문제가 좀 있었고 지금도 관리를 계속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라울이나 카시아스나 지금 레알 구단에서 어쨌든 주요한 자리에 있는 이상 이 얘기가 그냥 없었던 듯이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이상하게 느끼지 않을 것이다. 그냥 이 얘기 그냥 넘어가고 지금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냥 있건 없건 저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은 사건으로 넘겨도 크게 문제는 그렇습니다.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게 이런 얘기하면 이제 사실 구단의 어떤 레전드 대우에 대한 이야기가 매 빅클럽들은 다 나와요. 뭐 사실 그래요. 어느 구단이건 어느 클럽도 그래요. 베테랑 또 많이 뛴 선수가 떠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진짜 해피하고 드라마 같은 그림은 그런 레전드들이 이 구단에서 멋지게 은퇴하는 게 최고죠. 근데 그게 사람들이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아스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리버풀도 제라드를 결국 보냈잖아요. LA 갤럭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베르캄프는 테스티모니얼을 해줬지만 그렇게 떠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그때마다 팬들은 오히려 그 팀의 팬들이 왜 레전드 대우를 해주지 않느냐, 왜 1년 계약에 머무르냐, 이 정도 선수라면 더 단연 계약해줘도 되지 않냐라고 그러지만 구단은 또 그렇지 않을 것이고 선수도 선수대로 나름대로 선한 게 있을 것이고. 자, 이게 어느 편을 들기가 항상 어렵고 그렇죠. 팬들도 이 선수에 대해서는 구단의 생각을 얘기하고 이 선수에 대해서는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나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해. 맞아요. 근데 이것만 놓고 판단하고 이것만 놓고 페레즈를 욕하고 이것만 놓고 구단을 욕하고 이러는 거는 난 좀 말도 안 된다. 네. 이거는 그냥 오히려 이거를 어떤 저희가 있어서 이런 녹취록을 푸는지가는 좀 좋지 않다. 궁금하네요. 진짜 페레즈의 말대로 슈퍼리그를 약간 반대하는 그것 때문인지 쪽에서 한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 때문인지 이거는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라울 레알 마드리드 있잖아. 네. 그리고 차기 감독 얘기 언제나 물망에 오르는 사람인데. 그렇죠. 왜 항상 후보에 올랐으니까 그냥 뭐 없었던 일처럼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종찬이 형, 내 냉면 고기지. 아씨.